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유체역학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 매년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유체역학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유체정력학과 유체동력학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유체정력학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에 관련된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역학에 많이 등장하는 좀 물리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등장하는지 좀 볼 텐데요. 자, 밀도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자, 로우라고 보통 표현하고,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자, 밀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두고, 뭐, 단위도 이제 우리, 뭐,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또는, 킬로그램, 뭐, 밀리리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요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될 식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하는 요식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물리에서는 질량에 관련되어져 있는 물리량이 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밀도를 이용한 질량은 이렇게 우리가 로우 V라고 표현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압력입니다. 자,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우리 압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물리에서는 압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힘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압력 곱하기 단면적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밀도와 압력이 많이 등장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조금 더 보셔야 될 거는, 자, 우리 압력의 단위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뭘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자, 우리 힘이죠. 자, 뉴턴 퍼 제곱미터를 여러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요 단위는 앞으로 무슨 단위랑 똑같이 많이 쓸 거냐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자, PA라고 하는 단위로도 이런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압력. 또 여러분 대기압 있죠? 자, 그래서 1기압이라고 하는, 자,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기압은, 자, 우리 수은 기둥으로는 76cm예요. HG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밀도 계산하고 수은의 밀도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우리 파스칼 단위로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 1013 헥토파스칼에 해당되는데 1 헥토파스칼에 100파스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는 1013에다가 공을 두 개 더 붙여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10만 정도의 파스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1기압.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화학에서는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많이 표현하지만 물리에서는 대기압을 표현해 주신 식은 많이 쓰진 않아요. 우리 물리에서 대기압을 고려된 우리 문제들은 많이 다루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1기압을 P0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압을 고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라는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압력에 관련되어져 있는 걸 좀 얘기할 텐데, 자, 정지 유체에 의한 압력이에요. 자, 유체가 흐르지 않고, 자, 지금은 정력학이라고 했죠? 그럼 정력학은 정지한 액체의 물리적인 특성값을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우라고 하는 액체가 우리 원통, 물통이에요. 물통 속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는 이제 임의의 공간입니다.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액체 속의 임의의 공간이에요. 자, 원기둥으로 잡았거든요. 자, 위에서의 단면적 A, 자, 질량을 M, 자, 높이를 우리는 H라고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 바닥 있죠? 요 바닥면에서의 압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 파란 원기둥 액체 속의 임의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서의 압력을 좀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원기둥에 의한 아랫면에서의 압력 지금 P라고 좀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압력의 정의대로 갑니다.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A분의 mg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m이라고 하는 질량을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m이라고 하는 질량은 로우 V에 해당되죠? 자, 요게 우리가 우리 V 대신에 부피예요.
파란색 액체 부분의 부피에 해당되는 AH를 써서 로우 AHG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자 A가 하나씩 약분되고 로우 GH라고 하는 식만 여러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결론 정지 유체에 의한 압력은 밀도가 일정했을 때 중력가속도 G에다가 H를 곱한 연들 로우 GH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H 좀 보셔요. 자, H는 우리 어떤 걸 얘기해요? 수면으로부터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균일하다면 우리 유체에 의한 압력은 오로지 깊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깊이가 우리가 압력,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그만큼 커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압을 만약에 고려하면 자, 이 위에서의 대기압, 자, P0라고 할게요. P0 여기를 우리가 대기압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압까지 고려하면 P0 플러스 로우즈 H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위에 있는 로우즈 H는 유체에 의한 압력만 계산한 거고요. 대기압까지 고려하면 P0 플러스 로우즈 H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이거 같아지네요. 자, 델타 P라고 해서 자, 수면에서의 압력과 수면으로부터 H만큼 들어간 곳에서의 압력 차이, 즉 P-P0, 이거 넘긴 것뿐이 없네요. 그래서 P-P0, 자, 압력 차이는 자, 로우지 H라고 하는 자, 요 값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식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근데 위에랑 거의 똑같아서 로우지 H, 로우지 H. 우리는 대기압 고려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유체에 의한 압력 로우지 H입니다. 라는 것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밀도가 균일하다면 압력은 수심에만 의존합니다. 깊이에만 의존합니다. 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지 H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정지 유체에 의한 압력에 대한 응용이에요. 자, U자관이라고 좀 설정을 할 겁니다. U자관은 자,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 관을 얘기합니다. 이때 자, 서로 섞이지 않은 두 액체를 집어넣었어요. 자, 기름하고 물을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러한 상태로 지금 정지 상태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을수록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름하고 물이 있으면 주로 이제 물 위에 기름이 뜨죠. 그럼 우리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기름의 자, 높이 요만큼 올라갔고요. 자, 물은 오른쪽에 요만큼만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올라간 상황. 자, 깊이, 자, 여기 L이고, 여기는 D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항상 U자관에 관련된 문제는요,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여기 경계면이에요. 여기 있는 요 경계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밑에 있는 액체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죠. 그렇죠? 밑에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여러분들 지금 동일한 액체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힘의 표현이에요. 왼쪽에 있는 기름 기둥이 여기를 눌러주는 힘과 오른쪽에 있는 요 물기둥이 눌러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반드시 이렇게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 물의 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로우 연을 워터 W라고 할 거고요. 기름의 밀도를 로우 오일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압력을 우리가 P2라고 한다면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기름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과 오른쪽에 있는 물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이 항상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면에서 기름이 누르는 압력과 물이 누르는 압력은 반드시 같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P1, P2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럼 P1과 P2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 자, P1은 기름 기둥이 눌러준 압력은 로우 오일 G에다가 우리 뭐에 있었어요? 자, 기름 기둥의 자, 높이 또는 우리 기름 수면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간 깊이를 계산이 좀 됐었죠. 그래서 로우 오일에 G L 플러스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 플러스 D에 해당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물기둥이 눌러준 압력 로우 W의 GL이라고 하는 가만 요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기둥에 의한 압력, 물 기둥에 의한 압력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에 대해 G는 약분되고 로우 오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기름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는 자, 요만큼의 비율로 작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U자가는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파스칼의 원리랑 또 관련이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단면적이 다른 이것도 비슷하죠. U자건이랑 또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U자건이 자,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서 F1이라고 하는 힘으로 이걸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면 자, 오른쪽에 있는 액체 지금 올라가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모든 유체는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하냐면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압축성 액체입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압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왼쪽에서 지금 F1의 힘으로 지금 얘를 이렇게 내렸어요. 요만큼. 요걸 내가 델타 V1이라고 할게요. 요만큼 액체가 지금 내려가. 그랬더니 오른쪽에 자, 요만큼의 부피 좀 올라갔다라고 설정할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를 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V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비압축성 유체였기 때문에 델타 V1과 델타 V2는 반드시 우리는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압축되거나 팽창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그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A1 델타 X1은 A2 델타 X2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자, 우리 액체가 변하게 된 부피는 반드시 같은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일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자, 왼쪽에서 내가 F1이라고 한 힘으로 X1만큼 내가 밀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예요? F1의 힘으로 얼마만큼 델타 X1만큼 여러분 눌러서 일을 했습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일의 양에 해당되죠? 그랬더니 오른쪽은 액체가 얘를 F2라고 하는 힘으로 델타 X2만큼 지금 올리도록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랑 같습니다? 우리 한일의 양, 우리 F2 곱하기 델타 X2라고 써줄 수 있는데, 우리 도구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내가 왼쪽에서 F1이라고 하는 힘으로 델타 X1만큼 누르면서 해준 일의 양과 오른쪽에서 액체가, 그렇죠? 여러분들 액체가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 자동차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 F2라고 하는 힘으로 델타 X2만큼 밀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모든 유체역학에서 등장하는 모든 액체는 비압축성 액체. 또 F1이 한 일과 F2가 한 일의 양이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비압축성 유체이므로 왼쪽에 있는 액체가 내려가 부피와 오른쪽에서 액체가 올라간 부피의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또 식 표현해 줄 수 있었죠. 여기 있는 식이랑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나눠주면 결국에 A1분의 F2는 A2분의 F2로 같아서 자, 우리 단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항상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A1이 단면적과 A2의 단면적이 있잖아요. 얘가 1대 만약에 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자동차가 100N짜리 자동차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을 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를 위쪽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를 그대로 우리는 무엇의 비율로? 자, 단면적이 1대 4니까 단면적이 1대 4면 그대로 작용하는 힘도 1대 4로 결정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 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몇 뉴턴만 있으면 돼요? 25뉴턴. 중학교 때 배웠던 힘의 원리랑 도구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이득은 보지만 무엇에는 지금 손해를 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리에는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파스칼의 원리, 우리 대표적인 게 지금 사용되는 이걸 유아프레스라고 해요. 유아프레스라고 해서 자, 물체의 무게보다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 중요한 거니까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부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되고 늘 나오는 문제는 부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부력 공식이 있습니다. 부력 힘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보이언시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력을 보통 B라고 씁니다. 이거 부력의 비읍을 우리 B라고 쓴 거 아니에요. 자, 영어 단어 B, 보이언시의 앞에 글자를 따서 B라고 쓴 거고요. 자, 공식 늘 정해져 있으면 먼저 공식부터 얘기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우지 V예요. 로우지 V인데 이 로우는 반드시 물체의 밀도가 아니라 유체의 밀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유체 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자, G는 중력가속 또 자, V는 부피예요. 물체 부피입니다. 근데 물체 부피가 아니라 또 정확하게는 물체 부피 중에서 잠겨져 있는 부피를 의미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잠긴 부피를 의미합니다. 액체 속에 잠긴 부피가 자, 우리가 V 잠긴이라고 해서 자, 부력 공식 로우지 V입니다. 라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먼저 가죠. 자,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원래는 이제 중력과 속도와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할 건데 늘 항상 여러분들 위쪽 방향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부력의 방향은 항상 위쪽 방향이고 아래쪽 방향의 부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우, G, V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상황들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물체가 있는데요. 얘가 우리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를 잠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물체가 액체 속에 좀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의 평형이면 합력이 우리가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설정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분석합시다. 힘을 먼저. 그러면 이 물체의 윗부분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압력을 P0라고 하고 아랫부분의 압력을 내가 P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P0, P. 그러면 우리 압력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뭐였어요? 힘에 해당됐었죠? 자, 얘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여러분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P0A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또 이 물체도 질량이 있을 거잖아요. 자,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아래 방향으로 당연히 Mg가 작용합니다. 그렇죠? 자, Mg하고 로우 제로 A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압력을 P라고 했을 때 아유, 이 아래쪽에서 이 물체를 위쪽으로 뭔가 밀어주는 힘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 PA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의 평형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두 힘과 두 힘의 합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우리 힘 PA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자, 물체가 정지 상태, 즉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 mg 플러스 p0a는 pa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p0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 깊이가 지금 얼마예요? 수심으로부터. 자, 우리 로우 g d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p0에다가 로우 g d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p 자리에는 자, 여기서의 압력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압력은 우리가 뭘가 더해줘야 돼요? 자, p0에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의 해당되는 자, 요걸 우리가 h라고 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요게 h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는 로우지 h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 더해서 여러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체 아래쪽에서의 압력은 P0 플러스 로우지 h. 그러면 자, 그걸 그대로 내가 대입을 할게요. 대입해주면 자, 우변에만 여기 자리에다가 내가 뭐 대입할 거냐면 자, P0에 플러스 로우지 h를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양변에 뭐가 소거되냐면 P0A가 지금 소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거는 자, 요렇게 식만 남게 되는데
요만큼 좀 보도록 하죠. 요게 우리가 무엇에 해당돼요? 자, 얘가 물체 부피인데 여기서 잠긴 부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우변에 있는 요 힘. 자, 이게 mg랑 같은 건데 이게 우리는 부력이라고 정의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액체의 밀도, 요 로우는 액체예요. 자, 액체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잠겨져 있는 부피를 곱한 것을 우리는 부력으로 정의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항상 위쪽 방향. 원래대로 표현하자면 중력 가속도와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물체 밀도를 로우 제로라고 하고 액체 밀도를 로우라고 할 거고요. 또 물체 부피를 V라고 할게요. V라고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부력과 만약에 중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는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 막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압력에 의한 힘이 아니라 부력이라고 하는 값을 바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그래서 요렇게 로우 제로하고 로우가 동일하다면, 즉 물체의 밀도와 액체의 밀도가 동일하다면, 자, 요렇게 바로 표현해주고, m 대신에 자 로우 제로 V 제로. 그 다음에 부력은 그대로 또 로우 G V. 이번에는 전부 다 좀 잠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요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 뭐가 좀 더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우 제로보다 로우가 더 크면 자, 부력이 더 큰 거여서 그래서 자,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자, 로우 제로, 자, 로우 G V 제로. 로우 G V 제로. 자, 여기 여러분 뭐에 해당돼? 부력에 해당됩니다. 자, 요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부력에 해당되고 요만큼은 우리가 뭐에 해당돼요? 중력에 해당되죠? 근데 위쪽으로 가속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우리 반대로 아래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도 비교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자, 정지에 있으면 당연히 힘의 평형이지만 자, 우리 유체 속에서도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을 가속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부력과 중력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시고요. 여러분들 부력 앞으로 바로바로 등장할 거예요. 자, 부력을 등장시켜주고 왜냐하면 부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이미 우리 압력의 차이예요. 즉 위쪽에서의 압력을 우리가 P0, 아래쪽에서의 압력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의 압력에 의한 힘과 아래쪽 압력에 의한 힘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P0하고 P 중에서 항상 누가 더 크냐면 P가 항상 더 커요. 왜냐면 깊이 더 수심이 깊을수록 압력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줍니다. 자, P에다가 A 마이너스 P 여러분들 A 제로에다가 A를 이미 표현한 식이 여기 다 여러분들 부력이라고 하는 공식 안에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압력 안 쓸 거고요. 앞으로 그냥 로우 GV, 로우 GV, 로우 GV 계속 여러분들 사용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5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서로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액체가 지금 달라요. 액체가 달라요.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B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자, 중간에 지금 물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경계면에 위쪽 A 액체의 일부가 잠겨져 있고 B에도 일부가 잠겨져 있습니다. 로우 제로, 2로우 제로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이랬을 때 로우 제로분의 로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중요하죠? 자, 우리 AV 사이의 밀도 로우로 균이라 자, 직육면체 부피가 3분의 2만큼이 그럼 전체 그냥 부피를 내가 V0라고 할게요. 그럼 아래쪽 액체의 부피는 지금 여기에 잠긴 부피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3분의 2 V0인 거고 위에 있는 액체의 부피는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1 V0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힘 분석. 압력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냥 중력하고 부력만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일단 아래 방향으로 뭐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mg 중력 당연히 작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 요거 조심하시오. 근데 우리 부력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부력이 게 로우 GV였었는데 이게 유체의 밀도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근데 유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면 부력의 종류도 두 가지로 등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자, B라고 하는 액체 위에서 이 물체를 위로 밀어주는 부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B2라고 할게요. B2. 그럼 A라고 하는 액체 위에서도 부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 부력 없어요. 괜히 또 A라고 하는 액체가 물체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 A라고 하는 액체가 물체를 누르지 않나요? 누른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압력 때문에 여기 바닥, 우리 물체 바닥 쪽에서의 압력이 그만큼 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부력은 절대로 아래 방향 부력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위쪽 방향으로 B1 이렇게 얘기해 주면 자, 부력 두 가지. B1과 B2의 합은 반드시 뭐랑 같습니다? Mg랑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부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부력 없어요. 자, 그래서 써주면은, 자, 우리 얼마? 자, B1부터 할게요. B1, 즉, A라고 하는 액체의 밀도 로우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G 들어가고, 부피가 우리 얼마였어요? 3분의, 자, 우리 얼마? 1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3분의 1 V 제로. 플러스, 자, 2 로우 제로예요. B라고 하는 액체의 밀도 2 로우 제로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G 곱하기 여기는 3분의 2V0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자, M 대신은 뭐 써주면 돼요? 물체의 밀도에다가 부피, 전체 부피가 V0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G를 자, 이렇게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G는 다 약분되고, 자, 좌변 계산하니까 우리가 얼마가 남게 될 거냐면, 자, 우리 얼마? 자, 3분의, 다시 보자. 자, 좌변은,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넘어가네. 이렇게 해서 표현해다가 좌변 계산해주면 3분의 5 로우 제로에 자, 우리 V0하고 G는 다 약분돼요. 그래서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은 우리가 뭐만 남아요? 로우만 남아서, 자, 우리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로우 제로분의 로우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3분의 5라고 하는 답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력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평형인 상태로 많이 등장하게 되고, 자, 힘 분석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력 문제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나와봤자 한 요 정도가 좀 어려웠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부력 공식, 로우지 V, 또 부력의 방향은 항상 위쪽 방향입니다. 자, 액체가 3개가 등장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자, 우리 액체가 3개가 등장하면 부력의 방향은 늘 위쪽으로 3종류의 부력을 등장을 시켜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꼭 복습해 보시고요. 자, 기출문제도 좀 꼼꼼히 좀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